안녕하세요. 홀릭내 영상가게 주인장 홀릭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업을 시작한 지 약 1년여 만에 어떻게 월 1000만원이라는 매출을 달성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물론 이 매출이 큰 매출은 아니지만 8자리 숫자가 가져다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영상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나 영상업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께 약간이나마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이 컨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최대한 진솔하게 얘기해 볼까 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 제작자로 일을 시작한 건 지난 21년 12월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영상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었고 카메라의 기본적인 개념을 공부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당시 우연찮은 기회에 소니에서 진행하는 알파7C 체험단에 지원하게 되었고 그렇게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생기게 되었던 거죠. 사실 저는 1등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체험단에 선정이 되는 것만으로도 참 재밌는 경험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당시 주위의 많은 감독님들께서 기왕 할 거면 1등에 도전해보라고 응원을 해주셨고 또 근자감에 1등 한번 해보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결과는 1등이었습니다. 제가 잘했냐고요? 아니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알파7C와 G트리오 3종 렌즈를 부상으로 받게 됩니다. 만약 그때 제가 1등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영상업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 저는 상업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급의 그런 장비를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았거든요. 정작 장비가 있다고 해서 새로운 도전의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40대 중반의 나이였고요. 저에겐 갓 태어난 주니어가 있었습니다. 당장 수입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굶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고요. 천천히 잘 준비해서 그렇게 영상을 시작할 수 있는 여유가 최소한 제게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투자를 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면 돈이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취업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나이가 많거든요. 이유가 어쨌건 저는 반드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종잣돈이라곤 알파7C와 G트리오 3종 렌즈가 다였고 저는 영상 제작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 제가 제일 먼저 한 건 현실 점검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잘하는 것과 잘 하지 못하는 것을 구분짓고 어떤 것을 잘하는지 어떤 것을 잘 못하는지를 정리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늦은 나이에 영상을 시작하면서 저는 절대로 봉준호 감독님이나 아니면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그런 거장이 될 수는 없었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뭐 영상의 천재도 아니고 저 같은 일반인은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누구나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제가 잘하는 것과 잘하지 못하는 것을 구분했고 우선 잘하는 것을 부각시켜서 이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좀 없어 보이는 걸 좀 그럴듯하게 키우고 그걸 토대로 판을 이렇게 확 키우는 그런 일들을 즐겨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잘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가 영상을 참 못 찍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제대로 돈을 받고 영상을 찍어본 적도 없을 뿐더러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40대 중반의 초보 제작자에게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네, 전 모든 것이 간절했습니다. 왜냐면 이건 생존의 문제였으니까요. 당연히 저한테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천천히 나갈 여유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멘토를 찾게 됩니다. 저에겐 두 분의 멘토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필름 메이커의 장현경 감독님 그리고 푸 작가님. 굉장히 다른 캐릭터를 가진 두 분이지만 이분들은 은근히 때로는 직설적으로 제게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이 처음부터 그래 네가 영상 제작업을 시작했으니까 내가 정말 발벗고 나서서 도와줄게 그러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으셨어요. 장현경 감독님은요 이제 좀 그만 오세요 막 이러시고요. 푸 작가님은 쟤랑 별로 친하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친한 척을 하려고 그러지?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무시하고 계속 연락드리고 계속 다가섰죠. 왜냐고요? 전 간절하니까요.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데요. 올바른 작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 영상업계에 줄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경험도 없기 때문에 제가 기댈 수 있는 분들은 이분들밖에 없었어요. 꾸준히 저는 도움을 부탁드렸고 결국 이분들이 천천히 하나씩 제게 방향을 제시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받고 영상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아는 감독님들한테 무조건 찾아갔어요. 상업 영상을 어떻게 찍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촬영이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처음으로 찾아갔던 데가 서준수 감독님, 촬영의 장인이시죠. 이분께 제가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렸어요. 한 번만 촬영 현장에 데려가 달라고. 흔쾌히 저를 데려가 주시더라고요. 첫 촬영 현장이 꽤나 먼 곳이었습니다. 카페 촬영이었는데요, 가는 길 오는 길에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요, 촬영 현장에서도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푸 작가님께서 본인 촬영 현장에 놀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갔더니 캡틴 규큐라는 친구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누구냐 넌? 했더니 동갑내기 친구인 거예요. 게다가 10년 넘게 영상 제작자로 일을 하겠다고 하네요. 우와, 또 좋은 인연이 생긴 거죠. 아무튼 그 촬영 현장 옆에서는요, 캡틴 옆에 쫄쫄 쫓아다니면서 얘가 뭘 찍는지 어떻게 찍는지 이런 것들을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계속 이렇게 여유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당장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어느 날 영상 제작자로서 어떻게 해야 실제로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감독님께서 숨고라는 플랫폼을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이쪽에서는 매우 저렴하지만 다양한 영상 의뢰가 들어오는데 거기서라도 한번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숨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숨고, 크몬과 같은 플랫폼이 나와서 영상 시장을 흐트러뜨리고 망쳐놓고 있다고. 또 어떤 분들은 자존심도 없이 그런 싸구려 영상을 만들고 있느냐고 비난하기도 하죠. 그 말에도 일리는 있어요. 이해는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쪽 시장에 만약에 본인의 클라이언트를 뺏겼다면 화가 날 수도 있죠. 하지만 제 입장은 달랐습니다. 저처럼 이제 문을 두드리는 이들에게는 시작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을 키우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입이 10,000원이 되었던 100,000원이 되었던 시작을 하는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시작만 할 수 있다면 그걸 100배, 1000배 키울 자신은 있었거든요. 다만 그 10,000원이라는 물꼬를 트는 방법을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0은 100을 곱해도 0이고 1000을 곱해도 0입니다. 하지만 그게 1로만 바뀌어도 100을 곱하면 100이 될 수 있고 1000을 곱하면 1000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물론 다른 루트를 통해 영상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제도에서 저와 비슷한 시기에 영상 제작업을 시작하신 김유건 작가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진짜 레전드예요. 무슨 조합을 설립하셨고요, 올해 매출 목표가 8억이 넘어요. 이분은 물론 저와는 다른 길을 선택하셨고 다른 방향에서 더 크게 성장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저에게는 이곳이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저는 정말 목숨을 걸고 이쪽 시장을 두들겼습니다. 요즘엔 조금 달라졌지만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의뢰들만 있었어요. 5만원, 10만원, 심지어 3만원짜리 의뢰도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다 보냈습니다. 제발 하나만 걸려라 라는 마음으로요. 그럼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저한테 막 의뢰를 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바른 방향의 작은 일들이 반복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한 100번 가까이 제안을 보내고 나니까 첫 번째 의뢰가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저는 그때의 설레임과 두려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영상 제작자로서 첫 물꼬를 트는 순간이었거든요. 그 한 번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여전히 작은 금액이었지만 꾸준히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장영균 감독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때 본인에게 14만원짜리 영상을 의뢰했던 분이 있다. 물론 작은 금액이었지만 성심성의껏 영상을 제작해 드렸더니 그 이듬해에 그분을 통해서 4,200만원이 넘는 영상 의뢰가 들어오더라. 작은 돈이라도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하다 보면 반드시 기회가 올 거라고. 네, 사실 저는 그런 일이 저한테도 벌어질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하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일들을 열심히 만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에 강의를 편집해달라는 의뢰가 온 거예요. 이게 2시간짜리 강의인데 이게 뭐냐면 편집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2시간짜리 강의에 모든 자막을 다 달아주는 작업이었어요. 노가다죠. 이걸 얼마를 받았냐면 10만원을 받았어요. 모든 감독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왜 하냐고. 왜 하긴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하죠. 저는 그 10만원이 간절했다니까요. 저는 그 10만원이 없으면 아이가 굶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요, 한 달 정도 후에 그 고객사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이 가능하냐고.
네, 가능합니다. 해봤냐고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옆에 도와줄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정당한 페이를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의 수주를 받는다면 내 수익이 줄어들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마저도 안 하면 벌 수 없는 건데. 해냈죠. 어느 날 또 연락이 옵니다. 국방부에서 국군의 날 행사를 하는데 그중 일부 파트를 제가 총괄 기획해 줄 수 있냐고. 네, 가능합니다. 해봤냐고요? 그럴 리가요. 하지만 제 주위엔 여전히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많은 감독님들이 계시잖아요. 비록 제가 촬영을 잘 하지 못하더라도, 비록 제가 장비가 없더라도 장비가 계신 분들을, 혹은 촬영을 잘 하시는 분들을 정당한 페이를 지급하고 제가 고용할 수 있다면 그 프로젝트는 제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모든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가치를 조금씩 높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군가는 저를 시장 파괴자로 바라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시장이 영상 시장 전체를 망가뜨리는 원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저와 같이 간절하지만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제 막 시작하려는 영상 제작자들에게는 이 새로운 시장이 있기 때문에 더 큰 무대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포트폴리오도 없고 비빌 언덕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도전이라는 것을 해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가진 곳이 여기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푸우 작가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살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코어 기술을 네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영상 제작자로서 여러 가지 코어 기술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촬영 기술이죠. 근데 저는 그게 정말 부족했습니다. 정말 더럽게 못 찍었죠. 심지어 회사에 다니는 카메라 좀 만질 줄 아는 직원이 찍어도 너보단 낫겠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못 찍으니까.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돌잔치 촬영이었습니다. 물론 웨딩 촬영을 하면 실력이 더 빨리 늘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요, 웨딩은 저랑 안 맞아. 돌잔치는 스케치 촬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압박을 가져야만 하는 촬영은 아니었기 때문에 편하게 제가 연습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돌잔치를 찍어봤어야 말이죠. 뭘 찍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했냐고요? 전문가를 찾아갔죠. 고창에 가서 고창 로 필름님을 만나서 원본 푸티지를 보면서 개인 과외를 받았어요. 그리고요, 열심히 촬영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지난 1년간 제가 돌잔치를 몇 편을 찍었나 세어봤더니요, 자그마치 102편이나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달에요, 기업 홍보 영상을 제가 직접 촬영하고 직접 편집을 해봤는데요, 멘토분들께 이제 더 이상 영상으로는 깔 게 없네? 라는 말을 듣게 되더라고요. 네, 처음으로 제가 수주받았던 인터뷰 영상은요, 10만원짜리 영상이었습니다. 그게 제 첫 의뢰였죠. 그리고 한참 돌잔치를 다닐 때는요,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홀랭님은 왜 맨날 30만원짜리 영상만 찍어? 그거밖에 안 주니까. 아무튼 그때 제 영상의 가치는 30만원 정도였겠죠. 어느 날부터는 기업 영상과 기업 스케치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하루에 50에서 1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비록 제가 시작점은 저 밑이었지만 거기서 안주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최소한 난 내 영상을 그렇게 헐값에 팔지는 않을 거야 라는 자존심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바보 같은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깟 자존심보다는요, 소중한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간절함이 더 중요했거든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으로 제 가치를 높여가는 노력을 1년간 해왔고요. 최근 몇 달간 꾸준히 월 1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 가치가 얼마냐고 묻는다면 저는 여전히 10만원짜리 감독일까요? 앞으로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더 노력해서 1년이 또 지난 시점에서 제 가치는 과연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세상은 멈춰서서 한가로이 현재에 만족하는 이들을 끝까지 기다려줄 정도로 자비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 도전하고 키워왔고요. 지금의 수준에 만족하느냐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키워갈 예정이고 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어떤 형식을 선택하더라도 방향만 맞으면 늦게 가든 빠르게 가든 결국 성장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만 하면 성공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성공은 이쪽 방향이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가봐야 결국 성공과는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방콕에 사시는 물개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이것도 방향성의 문제라는 거죠. 물론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제가 나아가는 방향이 틀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최소한 틀렸다고 해서 그 자리에 멈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올바른 방향을 찾아서 걸음을 옮기겠죠. 저는 영상이라는 툴을 통해 수익을 최대한 빠르게 창출하는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목표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위 아트를 하는 분들에게는 속물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서요. 제가 수익을 내기 위해 하는 노력과 도전에 대한 가치가 과연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보다 낮다고 비하할 수 있습니까?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본래의 제 캐릭터로 돌아와 유쾌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